예, 오늘은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은 춘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 정도의 날짜라면 오늘 일본은 휴일입니다. 일본은 춘분을 공휴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3월 21일은 일본 증시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증시에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 이 업체를 추천하고자 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1월에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좀 적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3월은 일본 주식을 투자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결산이 3월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보험사와 증권사가 결산이 3월이었거든요. 그게 언제 12월로 바뀌었더라. 최근까지도 3월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영향이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몇 개 기업이 3월 결산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12월 결산으로 바뀌었는데 일본은 여전히 3월 결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일 다시 이제 일본 증시가 열리죠. 거기도 이제 3일 결제이기 때문에 31일 그 3일 전인 29일 3월 29일까지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주주로서의 권한이 생기고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배당 수익률은 지금 한 2.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당을 결산월에 한 방에 주는 기업이 있고 나눠서 주는 기업이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는 후자입니다. 배당을 1년에 2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주식을 샀을 때 2.3%의 배당 수익률이 한 방에 얻는 게 아니라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2번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 체감으로 느끼는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장점이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를 말씀드릴 때마다 늘 비교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현대차입니다. 근데 현대차와 도요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중국 시장에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10년 전보다 낮은 이유가 바로 10년 전에는 가장 성장성이 높았던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의 감소율이 20% 중반대에 달하는 지난 그 2021년 4분기 기준으로는 40%대의 감소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에서 아주 오랜만에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은 매체이긴 합니다만은 한 대도 안 팔렸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지금 중국 시장에서 크게 외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의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율에 있어서 현대차보다 낮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증가율이 높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좀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현대차의 몫이었던 그 중국 시장의 지분이 이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들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 결과가 일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실수,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떨어진 지극히 외교적인 이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는 건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된 자가
뭐 또 추가 배치를 하겠다 자꾸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예 중국 시장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일본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당분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요타 자동차는 뭐 중국 시장에서의 그 성과도 성과입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대한 그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기차의 전 단계 모델인 하이브리드를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시킨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난해에 전기차 모델을 한 방에 16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또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중요한 조달 요인이 될 텐데, 일본은 지금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전기차 배터리를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요타는 파나소닉과 3년 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신규 조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정황들을 감안해서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가장 최근 실적인 2021년 12월까지의 실적이 보시다시피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뭐 모든 것이 좋으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역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지역에서의 생산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일본에서 이제 일본 동쪽에서 지진이 좀 이제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일본 내 공장이 잠깐 지금 가동을 중단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도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론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도요타 자동차 주가도 역시 많이 하락을 했고, 제가 1월 말에 여기 주식을 매입을 했거든요. 현재까지도 지금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전혀 검증되지 않은 미숙한 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 정권 교체라는 컨셉이 거의 없는, 최근 들어서는 그 작은 변화,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본 기업들이 참 이 주식 증시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았던 대표적인 나라이긴 한데, 요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의 그 IR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수준의 스테디한 외형과 이익의 증가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고, 전기차의 생산 비중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는 이 도요타 자동차는 안정성과 수익성, 말이 쉽지 실제로는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요타 자동차 한번 전향적으로 매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